안녕하세요. 공작소장 민찬기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불킥을 차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봄이 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식물도 새 잎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집 후기는 이 책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입니다. 롭의 두 번째 그림책이고요. 롭은 Less Ordinary Books의 약자로 일반적이지 않은 책들을 지향합니다. 이 책의 원본은 Small Pleasure for Big Cult라는 독립 출판물이었어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샬롯 에이저의 대단히 자유롭고 드로잉 라인하고 채색면이 중첩돼서 되게 중의적 심상을 선사해요. 분명 기존의 일러스트레이션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들 그리고 출판사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SNS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몇 년 동안 샬롯의 그림을 봐오다가 이 책만큼은 한번 다 보고 싶어서 PDF로 요청했고 그녀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독립 출판물도 이제 만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복사집에서 만든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책을 받자마자 딱 펼쳤을 때 이렇게 다 책등에서 본문이 다 뜯어져 버렸었어요. 표지는 있지만 판권은 없고 본문 글자는 샬롯이 직접 쓴 글씨, 캘리그라피가 얹혀져 있습니다. 편집이나 디자인 요소가 없어서 어찌 보면 약간 엉성해 보이긴 했는데 되게 생동감이 있었고 마치 화가의 드로잉 화집 같았어요. 이 독립출판물을 보면서 저는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내가 마주하지 않았구나.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샬롯에게 한국어판 이제 출간 계약을 오퍼를 제시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책은 모니터 속의 이미지 몇 컷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직접 실물로 넘기면서 보는 거 너무너무 다르죠. 특히 그림책은 더더욱 그렇고요. 비록 이렇게 바인딩이 다 뜯어지고 본문 종이는 광택마저 있어 명도체도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글그림의 조화나 앙상블만큼은 참 유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중간중간에 개입해서 해석할 여지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어요. ISBN이라고 하는 공식 판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통의 외국 그림책들은 외국 출판사가 이제 그 컨텐츠에 가장 적합하게 편집, 그 다음에 디자인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물성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한국어판을 낼 때는 번역과 표지 디자인만 어지간하면 출간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외국 출판사의 수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자분들한테 전해야 할까, 그 부분이 참 부담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롭에서 만드는 책이 한국어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리지널 카피라이트였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편집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독립출판물의 생동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대한 번역, 적극적인 의욕이랄까요. 이 책은 비록 한 문장씩 있지만 이미지 내러티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림책만 만든 저로서는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잘 듣고 싶었고 그 이야기들을 야나 번역가님과 같이 조율해가면서 독자분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Small Pleasure for Big Cult의 첫 과제는 큰 행복이 되는 작은 기쁨들, 아니면 알고 나면 행복의 순간들 정도로 처음에 1교, 2교 원고를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검토할수록 제목에서부터 좀 이 메시지를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지금의 제목,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이제 정하게 됐고, 제목부터 이제 적극적인 의역을 했던 셈이죠. 본문에 나오는 원고가 있는데, long breakfast, longer break.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여유로운 아침 식사, 더 여유로운 휴식이어야 되는데 휴식 대신 차 한 잔을 넣었어요. 이미지에 있는 이 차를 올린 거죠. 여유로운 식사, 더 여유로운 차 한 잔. 이렇게 차 한 잔처럼 이미지를 텍스트로 드러냈을 때 글과 그림 사이의 개연성이 올라가고 해석과 감상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저녁, 이웃집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저녁, 이웃집 부엌에서 들리는 맛있는 소리라고 했을 때 그 맛있는 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양이와 눈싸움 하는 장면, 이제 왼편에 있는 그냥 마주하고 있는 장면에 없던 그 야옹하는 소리를 굳이 텍스트로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 책의 디자인은 마르장 김성미 실장님이 해주셨어요. 작년 여름에 이 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실장님도 이 원본을 보시고는 조금 더 특별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는 일반적인 그림책의 표지와는 좀 다른 약간 성인풍의 책자 느낌이 나는 표지를 구성하고 싶었어요. 특히 에세이. 그래서 표지를 보면 이렇게 프레임 이미지를 넣었고 그 위에 제호는 좀 작은 폰트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작을 할 때는 바탕에 이제 별색 위에 이렇게 반짝이는 박을 찍기로 했어요. 책 위에 보면 제목 같은데 이렇게 반짝이는 이게 이제 박이라고 하는데, 별색 인쇄도 그렇고 이렇게 박을 찍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찍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원서 독립출판물의 표지에 나오는 이 그린이라든가 블루 이쪽 계열을 가급적이면 좀 표지 색상에도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청록 별색에 이제 그 대비되는 오렌지 박을 찍을까 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10월 중순께였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책의 따뜻한 느낌을 표지에서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실장님하고 고민 끝에 그럼 조금 더 따뜻한 별색으로 가볼까요? 해서 이렇게 분홍별색, 팬톤 분홍별색에 이제 역시나 대비되는 녹색 박으로 찍었어요. 어떤가요? 결정할 때는 좀 고민 좀 깊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저는 이 책의 따뜻한 느낌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 서점이나 책방에 출간 공고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합니다. 로업의 책들은 케이스 마크를 달지 않고 예술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예스24, 알라딘, 교보 그렇게 이틀에 걸쳐서 예술 분야 임대님들을 만나는데 세 분 모두 첫 마디가 책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지 색감 바리에이션 가지고 엄청 고민했는데 이렇게 예쁘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후에 SNS에서도 책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책 만드는 일은 정답이 없어요. 게다가 저는 혼자니까 좀 헤매기 일쑤인데 이렇게 출간 직후 반응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수준의 제 직관과 감각을 확인하곤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 이제 좀 연속되면 공작소의 방향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좋다 하곤 합니다. 면지 보시면 라인 드로잉 그림이 앞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본에서는 본문의 첫 페이지와 본문의 엔딩 페이지를 이 그림들로 했었어요. 근데 저는 본문의 다른 그림들과 이제 그림 결도 다르고 이 책을 독자님들께 선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 어떤 그 바람 같은 것들을 이 앞뒤 면지
수미상관을 맞춘 이 페이지 구성 위에 얹고 싶었어요. 편집자로서 이게 제가 10년 동안 혼자 일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말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어휘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때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샬롯은 원서에선 상당히 볼드한 느낌의 글자체들을 넣었어요. 반면에 저희 한글판은 좀 가늘죠. 책을 만들 때마다 난관이긴 한데 영어와 한글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어학적으로 언어로서 뭐 문자로서 우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너무 다르죠. 가령 이 책의 원서 느낌을 살리겠다고 한글 서체를 보인체로 넣었다면 음운결합체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커질 수밖에 없고 가독성을 위해서 그러면 글자면, 글자리 자체가 넓어지고 두꺼워지겠죠.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글자리가 상당히 커지고 글자도 두꺼워서 이 아래 그림을 많이 누를 겁니다.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그림 주목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손글씨 느낌만 살리고 획은 얇은 서체로 정했습니다. 이 책에는 불규칙한 자간과 행간을 적용했습니다. 편집자로서 좀 용기 내고 작심했던 부분인데 어떤 리뷰에서도 언급이 없어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그림책은 유아를 기본 독자로 삼기 때문에 맞춤법 띄어쓰기가 상당히 민감하죠. 자간장평도 맞춤법의 일환이니까 신중하게 반영해야 되고요. 이게 뭐 비단 그림책뿐만 아니죠. 모든 책이 다 그렇겠죠. 게다가 제 눈은 나름 좀 민감해서 말줄임표 점 6개짜리를 점 3개, 점 3개를 찍는데 그 사이 간격을 디자이너가 미세 조정을 안 하면 티가 나거든요. 가령 책을 보다 그런 책이 나오면 꼭 저는 판권의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는 이 디자인하고는 작업 못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민감한 제가 이 책에서는 이 그림의 여유롭고 나른한 분위기를 텍스트 배치에서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었어요. 수용 텍스트를 넘길 때마다 스페이스 체킹하는 것, 마킹을 해서 뭐 한두 칸 띈 정도가 아니에요. 뭐 9칸, 뭐 7칸, 막 이 정도 떼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원고 파일에다가 체크해서 보내드렸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유로운 아침 식사, 더 여유로운 차 한 잔. 그게 아니라 더 여유로운 차 한 잔. 멍하니가 아니라 멍하니.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제가 그림에서 느끼는 그 심상을 고스란히 텍스트에 반영하고 싶었고, 그 호흡, 그 어조, 그 느낌을 독자님들도 그림과 같이 고스란히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자간과 행간을 해체했습니다. 영화 파묘 보셨어요? 저는 주말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건 영화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나리오, 녹음, 더빙 같은 경우는 글작가, 그 다음에 뭐 캐스팅, 연기, 촬영, 뭐 분장, 미술, 뭐 CG,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연출하는 감독은 그림책 편집자, 편집자의 역할은 그 감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책에는 오리지널 판본에는 없는 장면 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면 감독판이랄까요? 원본에는 한 장면인 페이지를 저는 2페이지로 만든 곳이 있거든요. 호흡이 너무 급하게 느껴져서 2페이지로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인데 원세 마지막 햇살, 기다란 그늘, 저녁 노을 아래 자전거 타기 이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유롭게 전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소 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햇살을 그 따뜻한 온기를 채 느끼기 전에
저녁 노을이 들이닥치고 급하게 자전거에 올라탄 느낌이랄까요? 저는 꼭 호흡을 열려서 2페이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지들을 살펴봤죠. 오늘의 마지막 햇살. 이 프레임 컷은 모든 이미지 파일을 다 뒤져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림들을 살펴보다가 여기 뒷면지 하단에 나오는 요 소파에 앉아 듯한 이 여인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햇살을 쬐고 이 꽃들 한두 송이를 거실 꽃병에 꽂고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조금 전 내리쬐던 마지막 햇살을 다시 음미해도 좋지 않을까? 당연히 배경색은 이 여자인 듯 옷 색깔인 옐로우 톤으로 가고 소파에 앉은 여사의 가슴 부분에 원래 프레임 컷을 얹으면 마지막 햇살을 마음으로 새기는 듯 그렇게 여겨질 테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약간 정신 나간 놈 같은데 이 책을 만들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온통 이 책과 이 장면들 생각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파묘에서 보면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봉길이처럼 접신한 느낌이랄까요. 이 얘기를 시장님 때 김성민 씨한테 딱 얘기했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감사했어요. 가령 그때 이제 실장님이 소장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했어요. 이 장면은 없는 거죠, 세상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작가한테 그림이 들어왔고 제가 피드백을 보내요. 여기가 이런 느낌이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분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사이즈, 위치, 채도 고스란히 반영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도파민 폭발인 거죠. 문제는 그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는 게 문제이지 정말 그런 순간은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장면도 비슷했어요. 시장님이 바로 이렇게 연출해 주셨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짜릿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을 아래 자전거. 샬럿이 보내온 이미지들을 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 배경과 같이 있는 컷이에요. 이 꽃은 없고 텍스처까지 다 고스란히.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제 여기를 잘라서 원본만 넣은 거죠. 이 페이지의 배경을 그대로 살리고 청보라 느낌이 나는 이 노을빛을 이 꽃 화분 누기컷을 올려서 색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펼침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했고 텍스트 또한 기다란 그림자 노을 아래 자전거 타기를 마치 여기가 보이진 않지만 이어진 길처럼 보이기 위해서 텍스트 배치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작가 그리고 편집자 디자이너가 책 한 권을 만들 때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고 반영돼서 책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 그 모든 과정에 그냥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그걸 숨기면서 이제 미묘하게 새로운 감상을 전해줄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림 에세이란 뭘까요? 에세이에 그림이 몇 컷 들어가면 요즘은 그림 에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실제 그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 어찌 보면 더 그림 에세이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처럼요. 이 책을 보면 어느 순간 이 장면에 어떤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멍하니 새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하고 그 그림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을 오래 만들다 보니까 그림이 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익숙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책 보실 때 텍스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미지 심상 아니면 실제 이미지가 이야기하는 그 이미지 내러티브 아니면 하다못해 표지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은유 상징성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어떤 책을 볼 더 재미가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면지 부분을 끝으로 좀 마무리 해볼까요? 이 라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앞면지에서 저는 이 책을 만나주는 독자님들한테 이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나요? 라고 묻는 듯한 이제 첫인사를 건넸고, 이 책을 다 보시면 평범한 일상 속 기쁨과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우리 곁에 있습니다까지 다 얘기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그건 뺐는데, 이게 제가 이 책을 독자님들께 선보이고 싶었던 이유이자 이제 그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언제 행복했나요? 다 지나가는 순간의 감정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행복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겠죠.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은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원고를 만지거나 실제로 디자인 편집하고 그림책을 만들 때, 그때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영상을 찍는 지금은 전혀 상대적으로 너무 떨리고 여전히 부끄럽고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이렇게 좋아요, 구독, 이렇게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을 눌러준다면 제가 조금 더 행복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편집 후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편집 후기가 궁금한 공작 수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 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만끽하세요. 지금까지 공작소장 민찬기였습니다. 행복하세요.